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 햇살이 살짝 비치는 작은 창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커튼을 걷으면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여전히 이슬 맺힌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히죠. 그런데 그 순간 함께 앉은 손주가 살며시 얼굴을 돌립니다.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그 말에 마음 한쪽이 저릿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78세 한의사 정명수입니다. 46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오면서 이런 장면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저 역시 손주를 무릎에 앉히며 들었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쿡 하고 아팠던 날이 있었지요. 손주가 얼굴을 찌푸릴 때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작은 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그 속상한 거리감을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 시작은 바로 생강물 가글 단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직 세수도 하기 전, 양치도 하기 전에 생강물로 입안을 살살 헹구어 보세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 생강물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항균 작용이 탁월한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성분이 입속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밤새 번식한 악취 유발균을 한 번에 쓸어냅니다. 놀랍게도 생강은 한약에서 오랫동안 온중산한, 즉 몸속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약재로 쓰여왔지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생강의 주요 성분이 베스시즈, 즉 휘발성 황화합물 빕냄새의 주범을 직접 억제한다는 과학적 보고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만남 아닐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5조각 정도 준비하세요. 물 500ml에 넣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은은하게 끓입니다. 그리고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아침마다 한 컵씩 가글하세요. 물 대신 커피를 마시기 전에 작은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선생님, 그냥 생강차로 마시면 안 돼요? 물론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직접 생강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가글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치 입속을 청소해주는 생강 세정제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냄새 제거에도 좋지만 사실은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을 장기간 섭취한 고령자가 단기 기억 능력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고 하더군요. 정말 의외지 않나요? 냄새도 줄이고 머리도 맑아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르신들이 한결 더 의욕을 보이시곤 합니다. 정 선생, 나도 생강각을 시작했어.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 중에는 입안이 개운해졌을 뿐 아니라 갑자기 커피 맛도 더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입안이 정화되니까 미각도 되살아난 거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할아버지가 생강물을 너무 진하게 끓이셨다가 손주가 할아버지 입에서 생강탕 냄새 나요 하고 웃었다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농도를 조금 약하게 조절해서 쓰시게 되었답니다. 이런 귀여운 에피소드도 우리의 생활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물론 생강도 만능은 아닙니다. 생강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가 너무 약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가글만 하고 삼키지 않도록 하세요. 가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한번 헹구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가끔씩 학계에서는 생강이 입냄새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입냄새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생강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비법은 하나가 아니라 3가지입니다.
생강은 그중 첫 번째, 아침에 문을 여는 작은 열쇠일 뿐이에요. 이제 입안이 개운해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손주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인데 냉장고에서 꺼낸 생강물 한 잔 덕분에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할머니, 오늘은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입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었다면 내일 아침부터 단 하나의 변화만 실천해보세요. 생강가글, 그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혀 위에 하얗게 낀 백태,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이셨던 적 있으시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냄새는 혀에서 시작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혀 백태입니다.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를 넘어서 입냄새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지요. 백태는 단순히 음식 찌꺼기만이 아닙니다. 죽은 세포, 세균의 부산물, 그리고 위장 기능 저하로 생기는 비정상적인 분비물들이 얽히고 설켜 혀 위에 하얀 이불처럼 쌓인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말할 때마다 불쾌한 냄새가 퍼진다면 백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몇 년 전 81세 이영호 할아버지께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입냄새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셨다더군요. 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의 황백색에 가까운 두꺼운 백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역질이 심해서 혀를 직접 닦을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칫솔로 혀를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헛구역질이 나오니 그동안 손도 못 대셨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자일리톨 루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일리톨을 그냥 무설탕껌의 성분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자일리톨은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세균이 먹을 수는 있지만 소화하지 못하는 물질입니다. 즉, 세균 입장에서 보면 헛먹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 물질을 혀 위에 천천히 녹여 퍼뜨리면 백태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굶어 죽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양치질을 끝낸 후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 정도를 입에 넣고 5분간 천천히 녹여주세요. 꿀처럼 달달한 맛이 입안을 감싸는데 이때 삼키지 말고 혀 위에 골고루 퍼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볍게 물로 헹궈내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단 하루 이틀로는 크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달라져요. 거울을 보며 혀를 내밀었을 때 백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직접 보게 됩니다. 입냄새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이영호 할아버지도 정확히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입안이 부드럽고 깨끗해요. 입냄새도 줄었대요. 손주가 다시 안아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같이 웃고 말았죠. 어쩌면 단순한 감미료 하나가 인생의 온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그분을 통해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을 덧붙이자면 자일리톨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핀란드에서 처음 대규모로 개발되었답니다. 설탕 수입이 막히자 대체 감미료로 개발된 것이지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구강 건강에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니 세상은 참 묘하게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이 방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치과 전문가는 자일리톨의 세균 억제 작용은 제한적이며 입냄새 개선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의 사례들이 더 큰 진실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자일리톨 루틴을 통해 스스로 느낀 입냄새 개선 효과는 통계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일리톨 가루 구입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약국이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꼭 순수 자일리톨 100%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첨가물이나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분께 제가 드린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스푼을 타서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것. 특히 식사를 거른 날, 아니면 아침 식사 전에. 그렇게 하면 꿀의 점막보호 작용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꿀의 종류입니다. 가능하면 국산 토종꿀을 구하셔야 해요. 시중에 판매되는 꿀 중에는 설탕꿀이라 불리는 것도 많습니다. 포장지는 번쩍거려도 내용은 형편없죠. 토종꿀은 진하고 점성이 있으며 은은한 꽃향기가 느껴집니다. 당도는 높지만 뒷맛이 텁텁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꿀 속에는 글루코스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항균 작용을 해줍니다. 신기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장군들이 먼 길을 떠날 때 토종꿀을 챙겨갔다고 해요. 이유는 피로 회복뿐 아니라 낯선 물에서 오는 위장 트러블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그만큼 꿀은 오래전부터 위 건강에 직결된 보호막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요즘엔 학계에서도 꿀의 기능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꿀이 위염과 위궤양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해요. 꿀이 너무 달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요. 맞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이 루틴을 무턱대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조심스럽게 소량으로 시작해 보셔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는 이 루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시기 어려운 분들, 약을 식사 없이 드셔야 하는 분들께는 토종꿀물이 위 점막을 감싸주고 자극을 줄여주는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식사를 거를 것 같을 때 꼭 꿀물을 한 잔 드셨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활짝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자다가도 안 깹니다. 속이 조용해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며느리가 요즘 저한테 다시 말을 걸어요. 냄새 안 난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꿀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 습관입니다. 위산 역류를 막으려면 저녁을 가볍게 드시고 가능한 한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과식은 금물입니다. 밥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이기만 해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다음날 아침에 입도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오용철 할아버지는 밤마다 자다가도 신물이 역류해서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꿀 루틴을 시작하고 저녁을 반 공기로 줄이자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부인이 영감, 요즘은 편하게 잘 자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이 방법 역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꿀의 점막보호 작용이 위산 자체를 중화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꿀이 하는 일은 단순한 코팅이죠. 그러나 그 코팅만으로도 밤에 깨어나지 않고 편안히 잘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 아닐까요? 위장약만큼 강력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생활요법. 그것이 우리가 찾는 진짜 해답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꿀 한 스푼이 주는 위안. 그 달콤함이 단지 맛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거리마저도 다시 좁혀줄 수 있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요즘 입이 바싹 마르고 말을 할 때마다 혓바닥이 들러붙는 느낌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이런 증상들이 노년기에는 참 자주 찾아옵니다. 바로 침 부족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침,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삼키는 침 속에는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나이소자임, 락토페린, 면역 글로불린 등등.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낸 천연 항생제이자 윤활제이자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정화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침이 줄어듭니다. 마치 말라가는 개울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특히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 당뇨나 고혈압 치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마르면 당연히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그로 인해 입냄새도 심해지죠. 다시 말해, 침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 몸이 입냄새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박정혜 할머니는 하루에 약을 7가지 드셨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소화제. 어쩌다 보니 약봉지가 늘어나셨대요. 그러다 보니 입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고 결국엔 입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모임 자리에서도 말수가 줄고 가족과의 대화도 피하게 되셨답니다. 그 할머니께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한 생활 속 루틴이었습니다. 하루 5회 이상 입안 가볍게 헹구기, 수분 섭취 증가, 간단한 입 운동, 그리고 침 분비를 자극하는 건강 간식이죠. 먼저 물. 노년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단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30분마다 한 모금씩. 특히 말을 많이 하거나 바깥 활동을 하신 날에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입 운동입니다. 입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려보세요. 혀끝으로 양볼을 눌러주듯 돌리는 겁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침샘이 자극되어 자연스럽게 침이 나옵니다. 하루에 5회씩만 해도 침샘 기능이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설탕 껌이나 말린 매실처럼 입안의 침을 자극하는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저는 자일리톨 함유껌을 추천드립니다. 당뇨 걱정이 있으시다면 말린 레몬 조각도 좋은 선택이에요. 혀끝에 살짝 올려두기만 해도 입안이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환자 중 다수가 구강건조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입이 마르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같이 마르고 점점 말수를 줄이고 타인과의 관계도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침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침 분비에 대해 모든 전문가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나이 들어 침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억지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의외로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습관의 힘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입마름이라는 작은 증상이 실은 몸 전체가 보내는 SOS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늘 자신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못 알아차리면 점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침 분비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바로 노래 부르기입니다. 의외라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74세 이정희 할머니는 혼자 집안일을 하실 때 늘 트로트를 부르십니다. 처음엔 입이 마르던 것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입안이 촉촉해진다며 깜짝 놀라셨죠. 그게 바로 침샘이 자극되는 증거입니다. 웃고 말하고 노래하고 모두 침샘의 활기를 불어넣는 행동이에요.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침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꼭지를 다시 돌려보는 것처럼요. 처음엔 뚝뚝 한두 방울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콸콸 흐르게 됩니다. 그 흐름이 입냄새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버는 82세 김용호 할아버지가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오셨어요. 매일 아침 깻잎을 씹고 고춧가루를 소금에 비벼서 혀에 문지르셨답니다. 어쩐지 혀가 갈색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물론 냄새는 더 심해졌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저는 동시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제가 알려드린 생강가글과 자일리톨 루틴, 토종꿀 물을 모두 실천하신 이후 김용호 할아버지의 입냄새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당신 입에서 냄새 안 나네라고 말해주셨다면서 진료실에서 눈시울을 붉히셨죠. 다시 뽀뽀해준다고 했어요. 20살 때처럼요.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랑은 냄새 하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반대로 말하면 냄새 하나로도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냄새로 인해 생긴 거리감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정성,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꾸준함. 그것이 입냄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일종의 학술적 논쟁도 있습니다. 입냄새는 사회적 거리를 벌리는 주요 원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회 심리학자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직접 보았고 변화의 순간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입냄새는 확실히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말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냄새를 감추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태도.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위대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정자 할머니는 어느 날 손주와 함께 밥을 먹으며 할머니 입에서 이제 냄새 안 나지? 하고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하셨어요. 손주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응, 괜찮아졌어. 그날 저녁, 손주는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앉아 애니메이션을 함께 봤다고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지 숨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거리감을 상징하는 한 조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거리를 다시 좁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입안을 깨끗이 하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곧 사랑을 되찾는 여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아내가, 남편이 다시 곁으로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본 생강가글, 자일리톨 루틴, 토종꿀의 지혜, 그리고 침 분비를 돕는 생활 습관들까지.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어떻게 이어서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루 전체를 아우르는 루틴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이름하여 입냄새 걱정 없는 하루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먼저 하루는 아침 생강가글로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아직 말도 하기 전에 생강물 한 컵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보세요. 전날 밤 침묵 속에 증식한 세균들을 쓸어내며 하루의 첫 공기를 개운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생강물은 미리 끓여서 유리병에 보관해두면 2주까지도 사용 가능하니 번거롭지 않게 매일 실천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아침 식사 후 양치 시간입니다. 이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자극적일까 걱정되신다고? 물론 처음 며칠은 좀 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3일만 지나면 오히려 그 상쾌함이 그리워질 겁니다. 생강의 향은 단순히 상쾌함이 아니라 입안 세균의 주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물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침 분비를 돕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입냄새를 멀리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또한 중간중간 입 운동을 해주세요. 입안에 혀를 돌리고 입술을 조아리는 운동은 침샘을 깨워주는 아주 간단한 자극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가볍게 물로 헹구고 자일리톨 껌을 잠시 씹는 것도 좋습니다. 단, 무설탕 껌이나 순수 자일리톨 껌을 선택하세요. 혀를 자극하지 않고 침 분비를 유도하는 부드러운 선택이 되어줄 겁니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이면 취침 3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과식은 금물, 양은 조금 줄이되 마음은 든든하게 채우세요. 식사 직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의 지름길입니다. 이 시점에서 토종꿀 루틴을 더해보세요. 식사를 거르신 경우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토종꿀 한 스푼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달콤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한 잔이 위장을 따뜻하게 감싸줄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로 자일리톨 루틴을 실행합니다. 양치를 마친 후 순수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조용히 혀 위에서 녹여주세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그 시간을 명상의 순간으로 바꾸세요. 자일리톨이 혀, 백태를 부드럽게 녹이고 입냄새의 마지막 잔재까지 정리해줄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 루틴을 깁속 청소 타임이라고 부르시더군요.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되셨다고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입안이 보송보송하고 상쾌해지는 기분이 이제는 없으면 허전하시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하려고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생강가글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엔 꿀물을 추가하고 그 다음 자일리톨로 확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익숙해지는 사이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입에서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아 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말할 때 거리를 두던 가족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오고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고 싶어지죠. 저는 수없이 그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마치 입냄새라는 벽이 무너지고 그 너머로 따뜻한 관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들. 여기서 꼭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입냄새는 늙음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보듬고 실천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변화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생강물 한 잔, 꿀 한 스푼, 자일리톨 반 스푼. 그 작고 단순한 실천들이 우리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고 결국엔 우리 삶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루틴을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에서 주저하지 않고 떳떳하게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냄새를 감추는 존재가 아니라 건강하게 향기를 회복하는 존재니까요. 자,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담 없이,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천천히 정리해볼까요? 아침에 생강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는 것, 식후에는 토종꿀로 속을 달래주는 것, 잠들기 전 자일리톨로 백태를 녹여내는 것. 모두 어렵지 않은 실천입니다. 오히려 나를 아끼는 한 잔의 정성, 내 숨결에 담긴 사랑을 다시 꺼내는 일이지요. 이 여정의 끝은 단지 입냄새 제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손주의 품에 안기는 기쁨이고 오랜만에 마주한 배우자의 따뜻한 눈빛이며 말할 때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루 한 번의 가글, 한 스푼의 꿀, 한 줌의 자일리톨.
그렇게 작은 습관들이 삶을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여러분을 웃게 할 겁니다.